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냐면 단톡방에 모두가 지금 들어와 계시고 그 단톡방에 새벽 6시에 임상호 선생님이 하루치 영상을 올려주세요. 거기에 관련된 부연된 동영상도 올려주기도 해서 더 보시고 싶은 분들은 보시면 더 이해가 좋으니까. 근데 그것까지 못하겠어 내가. 그럼 뭐 굳이. 안 봐도 되지만 사실 보면 좋긴 하죠. 왜냐하면 거기서 놓치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1분짜리예요. 너무 짧아요. 1분짜리 한번 보고 아침에 그냥 이 느낌 이거라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완벽하게 모든 걸 인증샷을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만 6시에 모두가 시작하는 아침에 올려놓으면 따라해보고 생각날 때 그 동작이 이거였나? 아, 이걸 이렇게 움직여볼까? 보지 않고 떠올려 보는 것도 움직여보는 것도 되게 최고. 좋더라고요. 진짜. 잘할 것 같지만 안 돼요. 저도 몇 달을 했는데 5개월 차쯤 되니까 보지 않아도 내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그 전까지는 보면서 하는데 보면서 하는 건 사실 제대로 운동 효과가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머릿속으로 모르겠으면 다시 그 영상 보고 다운받아 놓고 보셔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인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를 삼각대를 두든지 가족에게 부탁을 해서 인증샷을 사진으로 찍으셔도 되지만 사실은 동영상이 더 좋아요. 어떤 움직임이 이 사람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발이 오른쪽으로 나갔다, 틀어졌다, 손가락이 이렇게 됐다 이런 것까지 보이거든요. 동영상 움직임 속에서. 그랬을 때 내가 이 움직임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다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여기가 늘 불편했는데 이 동작을 했을 때 지난달보단 이번 달은 좀 나았지만 아니면 혹은 이 동작을 할 때마다 저는 오른쪽이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왜 불편한가 생각해 봤더니 저는 이러이러한 경험, 사고가 있었거나 제 몸에 스스로의 이벤트가 있었어요. 나레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으면요. 본인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왜 이게 안 맞지? 왜 이러지? 나 이거 이랬었어. 그걸 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라를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다시 기억을 반추해봐서, 이런 이벤트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럴지도 모르겠구나. 이걸 계속 떠올리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모양을 흉내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소통이 저희가 중요하다잖아요. 내 몸과의 소통, 나의 과거의 경험과 놓쳐버린 내 몸과의 소통을 움직임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면서 나아짐을 느끼면서 이래서 좋아졌구나라는 걸 계속 스스로 떠올리면서 퍼즐 맞춰가는 건데 퍼즐을 맞출 때 하다 보면 늘어가기도 하고 내가 잘 못할 때 누군가가 도와주면 저희가 좀 쉽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질문을 단톡방에 올리셔도 되고요. 카페에 올리셔도 돼요. 엄마들의 몸공부 카페에. 그러면 사실은 카페가 더 좋긴 해요. 단톡방은 없어져요. 카페에 올려놓으시면 저희 보는 사람도 없어요. 저희들만 보지 조회수 거의 1, 2밖에 안 되거든요. 누가 내 걸 본다고 막 공개되지도 않으실 거고 비공 카페 회원한테만 공개하시는 거로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놓으면 내가 지난달보단 이번 달에 뭐가 좋아졌다라는 것도 스스로가 기록이 남으니까 비교해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제일 좋은 건요, 선생님들, 블로그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의 역사거든요. 자기 일기장. 자기 수첩에다 기록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좀 뭔가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본인의 SNS에 올려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럴까요? 저 이젠 자신감이 있어요. 분명히 효과가 있고 너무나 좋은 챌린지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나는 이제 생길 거라고 믿어.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믿어가는 과정인 거야, 사실은. 남이 뭐 이렇게 네. 쭈쭈빵빵한 사람이나 뭐 막 이렇게 힘센 사람이나 막 잘 나가는 사람 흉내내자고 하는 게 아니, 저 보세요. 여기. 어, 그래도 해, 나도. 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팔다리 짧고 배볼록 나오고 이거는 난 어렸을 때부터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나를 뜯어 고치냐고. 왜 나를 자꾸, 저 임신했을 때 전지현 씨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 어, 전지현이 아니고 다른 분일 것 같은데 변정수 아니었어요? 변정수였어. 미안해. 이거 녹화 중인데 큰일 났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정신없냐. 나 처음 본 사람은 그렇게, 변정수 씨였어요. 그래갖고 전지현 같은 존재였죠.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아니, 왜 저 사람은 임신을 했는데도 저렇게 예쁘게,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저렇게 하이힐을 신고 저 몸매야, 도대체. 어? 그래서 막 자괴감이, 나는 이제 끝났어. 난 끝장났어. 막 이랬는데, 아니면 그거지. 빨리 복귀하자. 빨리 저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나를 막 쥐어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타고난 나의 모습을 반드시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른 자세! 이거 아니에요. 뭐죠? 숨을 제대로 쉬고 있는지, 이 자세로 숨쉬기 불편하지 않은지, 이 자세로 이렇게 바른 자세에도 숨쉬기 불편하면 이거는 바른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웰빙 챌린지 할 때도 숨이 내가 어떤지를 느끼면서 하면 좋겠네요, 선생님. 당연하죠. 저의 멘트 안에 계속 뭐랄까, 뱉으면서 뻗어내세요. 이 멘트가 굉장히 많아요. 스쿼트로 앉으면서 들이마실 때도 있고요. 앉으면서 내쉴 때도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 힘을 쓰거나 뻗어낼 때, 스트레치 할 때는 내쉽니다. 이게 복압 조절의 키포인트예요. 횡격막, 아까도 이거를 했다가 지금 겨우 조립을 했는데, 겨우 아니, 괜찮더라고. 이거 잠깐 뺄게요. 우리 엄마들의 몸이 임신을 하면서 가슴이 이렇게 커지고요. 이 가슴은 그냥 우리 유방은 근막적으로 연결돼 있을 뿐이고요. 이게 복근근막을 이렇게 되면서 이 자궁도 뺄게요. 우리 애 낳으면서 우리 자궁이 이렇게 커져서 요 밑에 찌그러진 방광 보이세요? 나 처음에 방광 어디 갔나 했어. 방광, 이 찌그러진 내장기 보이세요? 위도 이렇게 쪼그라지고요. 왼쪽에 위, 오른쪽에 간.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횡격막이란 말이에요. 횡격막이 이렇게 갈비뼈 안쪽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제 이거 다 빼볼게요. 임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이 갈비뼈가 들려요. 그 말은 뭐예요? 횡격막에 변형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쵸? 갈비뼈 들리고 골반은 이렇게 앞으로. 그리고 얘는 벌어져요. 이게 양쪽이 그럴 수도 있고 한쪽만 그럴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나 애 낳았으니까 어쩔 수 없어 허벌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계속 골반저, 횡격막, 복근근막, 등허리 근막인 몸통 안정화 근육들이 잠을 자버려요. 신경이 분지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들렸던 갈비뼈는 제자리를 찾아야 되고요. 돌아갔던 골반은 제 골반을 위치를 찾아야 되고 벌어졌던 골반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청바지를 입을 수 있죠, 다시. 그럴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이 견갑대, 이 골반대, 이 기능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빳빳해지기 쉬운 등허리 근막을 몰랑몰랑 만들어줘서 복근근막도 잘 팽창돼서 늘어나게 하고 골반저도 탄성을 회복할 수 있게. 그 시작의 영번은 횡격막 호흡에 있거든요. 호흡이랑 같이 해야 돼요. 숨을 참고 힘을 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복부로 압력이 아니면 등허리로 압력이 아니면 어디로? 밑에 골반저로 압력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약한 부위로 압력이 가서 문제. 약한 부위로 영향을 주는 거죠. 복직근육에 등허리로는 뭐예요? 추간판 탈출증, 아래로는 자궁하수증, 치질, 요실금 이러한 문제점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조절을 잘해야 돼. 0번은 뭐라고요? 호흡, 횡격막 호흡이고요. 그리고 계속 내가 몸을 사용할 때 어떠한 식으로 호흡을 하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흡과 함께하는 힘 있는 스트레칭이 림프순환, 그리고 나를 위로해주는 미주신경 활성화, 그리고 근막을 탄력 있게 만들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특히 골반저 근육은 뭐죠? 내 장기를 무거운 애 이렇게 받치고 있죠? 근막이 뻣뻣해지기 쉬워요. 특성을 얘기해 줄게요. 개나 소, 얘네들은 복부 근막이 강해요. 왜? 내장기를 복부로 받치고 내발 짐승이니까. 우리 사람은 골반저 쪽이 그렇거든요. 잘 이완해주고 수축을 해야 돼요. 이완이 우선. 그리고 잘 랭스닝, 길어지는. 그건 뭐냐면 들이마실 때 내 몸은 풍선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예 이 부분을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항상 여기가 딱딱해.
몸통이 특히 부풀어 오르는 여자분들이 더 많이 그게 어, 그래서 그래요. 아기가 숨 쉬는 거 한번 봐봐요. 온몸으로 숨을 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러고 있어. 더군다나 우리 한국 여성들은 더해요. 왜? 쩍벌도 안 돼. 다리 벌리고 앉는 거 이런 거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죠. 그쵸? 스트레칭 운동을 조신한 여자상. 스트레칭 운동도 그런 것도 안 되죠. 그리고 뭐 만세만 이루고 다닐 수 있어요? 아니죠. 가슴 내밀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그랬어요? 항상 뭔가 이렇게 다소곳이. 이게 여성상이, 우리 한국의 여성상이지. 골반 막 흔들 수 있어요? 아니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미주신경, 부교감신경. 그래서 나 자신을 워워 해줄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계속 빳빳하게 교감신경 항진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호흡, 그리고 스트레치, 리드미컬한 밀당이에요. 살랑살랑 기셨습니다. 움직임. 너무 사람들이 놀라실 것 같아요. 아, 호흡이 너무 중요해서 지금 호흡 얘기를 이렇게 네, 하신 건데. 흥분했어. 그리고 네. 이거 모형 오늘 깠거든요. 네, 제가 이어서 하자면 호흡 지금 중요하다 얘기하시지만 호흡 뭔지 잘 모르겠고 내가 제대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몇 달이 지나실 거예요. 제가 처음 하는 그랬어요. 사람은 되게 놀랬겠다. 저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몰라요. 내가 제대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는 시간들이 지나가요. 그러다가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걸 깨달았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을 때는 아직 모르겠다라는 거를 꼭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저희도 도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느껴지시나요? 이런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저희가 소통을 하는 거지 단순히 이렇게 프로그램 맡아놓고 따라와봐가 아니고 어떤지 저희도 주고받는 게 있는 거고 웰빙 챌린지가 처음 만들어지게 된 거는 사실 제 여동생이 이제 40살이에요. 38살에 혈액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림프종 쪽에 암인데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선생님의 클래스 원어원 수업을 제가 어떻게 권해서 정말 그것도 쉽지 않게 저희 엄마가 권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들으면서 좋아졌는데 그 아이가 동생이 그럼에도 자기가 느낄 땐 선생님은 암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은 그런 마음의 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뭔가 진전이 안 되는 게 아닐까라는 저희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안 되겠다. 직접 좀 소통을 하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해서 이게 웰빙 챌린지가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고받게 되는데 처음에는 제 여동생도 얼굴을 노출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움직이는 게 제가 봐도 저 추한 모습을 어떻게 올려 싶어서 못 올리겠더라고요. 근데 서서히 제 동생도 제 이렇게 웰빙 챌린지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서서히 얼굴을 노출을 조금씩 하고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거 누군가 앞에. 그 다음에 드러냈을 때 얼굴의 표정이 편안해져 가더라고요. 잠깐만. 네. 선생님, 잠깐만. 잠깐 이 지점에서 그 마음은 나도 이해해. 제가 에어로빅 강의 한 지 20 몇 년 25년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웰빙밴드 개발 한 11년, 12년 지금 그렇게 돼요. 내가 나를 드러내기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모델 따로 썼다니까요. 내가 내 몸을 이렇게 드러내고 내가 막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어,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자존감이 되게 낮았던 것 같아. 이 팔다리 짧고 이런 여자가 이렇게 하면 이거 팔리겠어? 이게 나도 있었어. 좀 쭈쭈빵빵하고 이쁘고 막 이렇게 늘씬하고 늘씬 쭉쭉한 애들이 해줘야 이게 되지. 뭐 이런 운동 가리킨다는 사람 이러고 나서면 되겠어? 그러면은 나도 저 운동하면 저렇게 되면 어떡해? 도망가면 어떡해? 그래서 좀 자제를 했었는데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 개개인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의 모양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고요. 그리고 같지 않은 반복하면 된다. 뭐냐면 아까 일기라 그랬잖아요. 이것 때보다 다 굉장히 기록 잘하신 분은 어떻게 기록을 해주시냐면 지난달에는 여기까지 느꼈는데 이번 달에는 이것까지 느껴졌어요. 그리고 똑같은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봐서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해 가세요? 나는 모르겠어. 본인이 막 뭔가를 느꼈대, 막. 다행이다. 왜냐면
처음 해가지고 몇 달 정도 지난 다음에는 동작이 너무 잘 나오셔서 더 이상 뭐 코멘트 할 것도 없고 그렇거든. 근데 그분이 이제 물이 오른 거죠. 지난번에는 좀 손가락이 여기에 붓고 뭐 막 이랬는데 이번에는 좀 이게 제대로 이제 이게 뭔지 알겠어요. 라든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손가락 신전근, 손목 신전근이 뒤로 해서 아까 뒤로 해서 이 링크. 어깨뼈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이 견갑대로 하는 아주 잔잔한 회전근개, 우리 로테이터 커프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해서 이 견갑, 그리고 이쪽 링크돼서 척추까지 이렇게 연결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인이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절대 전문가가 아니야. 지금 햇버님이 전문가 같아 보이세요? 네, 좀 이따가 내가 영상 하나 보여줄게요. 자기 몸에 대해서 정말 너무 몰라서 난 깜짝 놀란, 정말 어떻게 이러고 살았지? 이러고 애를 셋씩이나 그저 자연주의 출산으로 낳았단 말이야? 낳은 게 신기해. 막 이럴 정도로 본인의 몸에 대해서 너무 인지가 떨어져 있었어요. 나랑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근데 감은 좀 잡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아파서 저 만났을 때 본인에 대한 그 몸에 대한 불편감을 너무 잘 정리해 주셨고 계속 어떻게 해요? 물어봤어요. 계속 질문하고 공부하고 지금도 공부가 끊임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몸을 공부하고 느낀 이게 바로 마음 공부예요. 아세요? 자율신경계, 파이팅하는 교감신경, 나를 위로해주는 부교감신경, 이런 애들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게 바로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웰빙 챌린지 컨트롤 하셔서 이제 웰빙 챌린지 얘기를 해줘야 웰빙 챌린지 해야 돼. 미안. 네, 자꾸 나 더 아까 막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아니 오늘 제가 필 받은 게 좀 이따가 네. 그거 영상을 제가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 그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신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다행히도. 그거 제가 또 공유를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흥분했는지 이해 가시고 조금 전에 끝났거든. 보통 이렇게 강의 끝나고 나면 제가 좀 상태가 이래요. 그래갖고 밤에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날밤 꼴딱 새요. 잠이 안 와. 네. 흥분해가지고. 뭐 인증은 저희가 7월부터 바꿨어요. 첫 달에는 처음에 하려고 하면은 뭐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안 될 수 있어요. 몸이 내가. 그러면 이렇게 남들 하는 거라도 보고 느껴보기라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보셔도 돼요. 부담감 느끼지 않게. 제가 임상원 선생님이랑 인연이 이어진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이 움직임 해봤어요?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그 움직임 했을 때 제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든 거여서 못했어요. 아파서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못했을 땐 이유가 있을 거예요라고 해주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늘 저보고 뭐 남들 다 그러고 사는데 뭐 그렇게 아프다 그래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서 되게 나는 이거도 못하는구나. 난 이거도 내가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게 되게 많이 스스로가 힘들었는데 내가 못할 몸이라는 걸 인정해 누군가가 해줬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기뻤거든요. 내 그지 같은 몸을 인정받았다는 그 사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 보면은 뭐 스포츠 우먼 같아 보이세요? 뭐 안 하는 운동 없고 막 엄청 저 철인 3종 경기 3번 나왔어요. 물론 3번 다 꼴찌했어요. 그리고 인터뷰까지 당했어. 그랬는데 뭐냐면 저는 악으로깡으로 하면 된다. 저 진짜 그거였어요. 왜 못해? 해. 하면 돼. 이러는 주의였고 그래서 몸이 아팠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선생님은 자꾸 해보시라고 하고 저는 하실 때 대해서 하세요라고 자꾸 얘기할 거예요. 아니.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그게 내 네. 몸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에요. 하면 는다지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안 될 수 있어요. 내 몸의 신호예요. 하지 말라는. 내가 안 하는 데에는. 너 하면은 이 부분에 다른 부분, 지금 이건 좋아질지만 이 다른 부분에서 탈락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조금씩 동시에 꾸준히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고려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할 수 있는 만큼 선생님이 그렇지.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다, 편안하다 하는 상황을 계속 내가 인지해가면서 하나하나씩 도전을 해나가야지.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이거 어제보다 더 해야지.
왜? 우리 그 생리학, 운동 생리학 그거에 있어요. 점증 부하의 원리라고. 계속 부하를 더 올려가야 된대요. 그러면 뭐 나중에는 뭐 완전히 뭐 얼마큼을 하려고. 그거는요, 저는 그런 그 트레이닝 원리들은 솔직히 조금 이제는 좀 자제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자율신경계를 본인이 잘, 자꾸 웃는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웰빙 챌린지 하시는 분들이 그냥 몸만 그냥 쓰세요. 제가 하자는 대로. 그리고 저랑 공부방 하시는 분들은 공부만 하세요. 아까 그 도서관. 그러니까 나의 괴로움을 알겠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이걸 좀 느끼고 이렇게 행동으로 하면서 이거 같이 하면 너무 좋겠는데 웰빙 챌린지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 공부하시는 분들은 웰빙 챌린지에 관심 없어. 뭐지? 내가 뭘 지금 못하고 잘못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요즘에 좀 그 반성 중이에요. 선생님들, 공부를 한 건 뭐냐면요. 이거 알게 된 거를 내 삶에 써먹으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직 공부를 더 하시면 하게 되나? 그게 공부가 아니, 근데 부족해서 지금 그래요, 이분들은 공부 안 하고 지금 아무것도 그냥 그 동작만 따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웰빙 챌린지에는. 그렇잖아. 그래도 이거라도 하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욕심이에요, 선생님 욕심. 모두가 선생님처럼 막 이렇게 못해요. 아니, 그래가지고요. 선생님처럼 못해요가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요. 딴 건 물론 여기 다들 엄마 같아 보여. 우리 자식 키우면서요. 애 보고는 공부하라 그러고 왜 자기는 공부 안 해? 나 오늘 미쳤나 봐. 그냥 계속해. 네, 선생님 제가 할게요. 그래서 나가버렸어. 자꾸 나가시잖아요. 이거 봐요. 이게 조심할게요. 저희가 웰빙 챌린지 시작할 때 보면 네이버 폼을 제가 올려드려요. 방에 사전 체크도 하고 사후 체크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전 체크에도 내 몸 상태에 대해서 쫙 한번 체크를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까지 내 몸이 어디가 아팠나? 내가 여기가 언제부터 아팠나? 생각해 볼 시간이 저희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건강검진 가도 그렇게까지는 체크 안 하거든요. 최근에 술 몇 잔 했나 뭐 이런 정도 체크잖아. 나 뭐 약물 복용하나 이런 거지. 내가 출산을 몇 명을 했고 난 어떤 출산을 했고 내가 어느 부위가 아팠고 어떤 자세를 했을 때 힘들고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하고 또 자기가 쓰고 싶은 얘기를 쓰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체크해서 저희가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체크 과정을 통하면서 자기 몸을 생각해 보라고 저희가 그걸 한 거거든요, 정말 사실은. 죄송한데 제가 지난 5, 6, 7월은 그 설문지를 아예 체크도 못했어. 보지도 못했어. 그 그러고 설문지를 하는 거는 뭐냐면 누구를 위한 거냐면 본인을 위한 나 거거든요. 본인을 위해서. 그 체크하고 나서 그거 다 캡처해서 보관을 하시고요. 저장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은 이게 그 사실은 설문지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쌓아놓고만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몇 월 달, 한 10월쯤 되면 이제 이게 쫙 정착화되고 이렇게 되면 그 설문 가지고 저는 여성 건강에 대해서 뭔가 이런 게 있구나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골반적 근육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해서부터 굉장히 상당히 알고 있는 것까지 그리고 여성 건강 질환에 대해서 사실은 햇번님 같은 경우 자궁하수 중인데도 2년 동안 모르고 병원을 전전했거든요. 이런 분이 햇번 혼자일까요? 아니라고요. 우리 여성들의 이 건강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었는지 아셔야 되거든요. 그냥 엄마니까 참아야 되고, 아이 키우는데 뭐 내 건강에 뭐 이래.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병원을 찾는 1순위가 갱년기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갱년기 쪽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죠. 왜? 주 고객이니까 병원에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제가 산전산후 강의를 했을 때 예전에는 전혀 인기가 없었어요. 요즘에 어마어마하죠. 왜? 돈이 되니까. 예전에는 그냥 무시됐었어요. 예전이라는 게 지금 제가 15년 차거든요. 15년 좀 넘었어요. 20년 가까이 돼요. 임산부, 산전산후, 노인, 어르신. 그러다 지금은 제가 이제 갱년기이기 때문에 갱년기가 두려워서 갱년기 공부를 지금 5년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정말 너무 신비롭고 너무 재밌고요. 정말 이거 갱년기는 우리가 증상 질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것들이거든요. 요즘은 또 갱년기가 40대 초반부터도 오잖아요. 조기. 정말. 페리메노포즈라고 그래요. 폐경 주변기라고 표현을 해요. 폐경 주변기. 어떻게 되냐면 정신줄을 놓게 돼요. 쌈딱이 되기 쉬워져요.
네, 내 뇌에서 에스트로겐의 작용이 어마어마한 아이거든요. 세로토닌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집중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잘 활동할 수 있게 걔네들의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좋은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에요. 근데 그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시기에? 애 낳고 나서, 산후에, 그리고 우리 폐경 주변기에.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너만 애 낳니? 뭐가 우울해? 애랑 있으면 행복한 거야. 엄마가 돼가지고, 어딜 자꾸 나갈라 그래. 나가고 싶어 죽겠는데. 나가기만 하면 숨이 쉬어지는데. 그리고 저는 지난번 제주도에서 선생님 북독하실 때 사람들이 엄마는 위대하다, 엄마는 강하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그런 얘기 하셨을 때 근데 여자가 가장 약해지는 때가 엄마가 처음 되었을 때 몸도 마음도 약해졌을 때라고 했을 때가 정말 너무 이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출산한 여자들을 도와줘야 되는 건데 이해해주고 에스트로겐이 네. 엄청 분비의 양이 높아지잖아요. 근막을 다 파괴하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고, 이렇게,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낳을 수 있는 거고, 우리 이빨도 막 덜렁거리고 머리 빠지고 막 이랬던 거 기억 안 나요? 그리고 이때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내가 아닌 나를 내 몸에 품고 있는 거잖아요. 면역을 완전히 낮춰버려야지 얘가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우린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다 겪어요. 그 파동을. 이게 심리, 정신, 육체적, 정신적, 뭐, 다 영향을 미치는데, 여자들 원래 그러는 거지, 뭐. 여자들 변덕스러워. 여자들은 안 돼. 사회 능력이 떨어져. 사회성이 떨어져. 저렇게 변덕스럽고 감정적이어가지고 뭐 어디 일을 하려 그래. 집에나 틀어박혀서 애나 봐. 가사 일이나 하는 거고 남편 바깥 일 하는 거 집에서 조신하게 있으면서 그거나 잘해. 이게 기본적인 인식이었잖아요. 이렇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잖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조금씩 좋아지려고 지금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이게 거꾸로 가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쵸? 이게 우리가 인식이 달라지고 사회에 이런 문화가 달라지지 않고서는 절대 이건 변화가 위에서부터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편감을 느끼고 이게 이렇다 하면 어떻게 우리는 이걸 잘 내 안에서 소통을 잘 한 후에 어떻게 바깥에 조금씩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힘을 우리 엄마들, 여성들 스스로가 가져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고요. 엄마들이 몸공부라는 책을 쓰는 거고, 그리고 도서관 프로그램, 복지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웰빙 챌린지 어떻게 보면 저를 갈아 넣는 작업이에요. 사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다시 열흘이 시작되기 전에는 또 막 시작이다. 나도 되게 긴장돼. 그렇지만 이걸 계속 해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적을 봐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직접 못 만나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근데 이걸 통해서 저도 제가 아는 지인분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데, 요방암 환자분께 움직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었고, 그분이 나아지게 되고, 그런 경험들이 선생님이 이제 또 할 수 있게 되고, 저희도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졌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게 몇 개 있는데, 선생님 웰빙 밴드 길들이기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웰빙 밴드가요. 이게 제가 개발한 거예요. 제가 선생님 개발한 걸 둘째 지금 딸. 모르시고 그냥 제가 하자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실리콘으로 이거를 만들기까지 너무 고생이 됐던 게 뭐냐면은 얘가 그냥 고무가 아니라 실리콘 고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탄성을 유지하고 피부의 밀착감, 피부에 유해하지 않게 하면서도 끊어지지 않게 하면 이러는 과정이 그냥 우리 부엌에서 쓰는 그런 실리콘하고는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나 아니면 배합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그러는 과정에서 너무 시행착오가 심했어요. 정말 많이 끊어졌어요. 초창기에. 그리고
드시스미 이걸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게 하면서도 탱탱한 이 쫀쫀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장을 막 바꿔가고 뭐 별의별 노력을 다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거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쪽에서 나온 건 뭐냐면 새 거가 너무 딱딱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새 거를 딱 뜯었을 때 그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부드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끊어지는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나중에 보면 너무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대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사용법으로 말씀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걸 받으시면요. 일단은 비눗물에 깨끗하게 씻으세요. 이거를 확 이게 눌러붙지 않기 위해서 구워낼 때 뭔가가 있겠죠. 아무리 그래도 제가 왜 그러냐면 그냥 새 거를 목에다 이렇게 두르고 다녔더니 여기 다 피부 발진이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었어. 내가 한번 겪어봤어서 그래요. 꼭 비누로 뽀닥뽀닥 씻으세요. 그리고 항상 씻으세요. 저는 항상 씻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얘를 이렇게 몰랑몰랑 내 체온을 주세요. 그냥 창가운데 내팽개 쳐놨다가 하게 되면 내 몸에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랑 똑같아. 얘도 뻣뻣해져요. 그리고 클렉 가기 쉬워지고 뭔가가 그래. 그런데 다들 사람들이 얘기하면 선생님 거 어쩌면 이렇게 부드럽고 몰랑몰랑하고 이렇게 탱탱 쫀쫀해요? 저는 끊어지는 일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항상 몸에 두르면서 어떻게 내 체온을 얘한테 줘요. 따뜻하게. 그리고 중요한 건 새 거일 때는 아주 딱딱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것을 허리 뒤에 둘러서 손잡이를 무릎에다가 크게 끼우세요. 딱 그 정도가 무리 없이. 얘도 밀당밀당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는데 처음부터 너무 세게 하면은 얘도 뭐예요? 부하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제가 사용할 때 얘를 거의 나의 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애기 때문에 나는 안 끊어뜨린 것 같은데 처음 딱 이걸 하고서는 남자분들 특히 발로 이걸 딱 밟더니 위로 같이 쫙 잡았더니 막 내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으면 째려. 그리고 막 어디 기구에다 묶어가지고 막 쓰고 그러면 내가 막 일단 째려봐. 이거는 내 몸에 두르세요. 항상. 응? 내 몸에 둘러서 사용하세요. 자꾸 갖고 놀면 놀수록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갖고 놀고 있으면 옆에 와서 애가 갖고 놀아요. 애가 갖고 노는 게 뭐냐면 운동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훨씬 잘 써요. 제가 운동 방법 만든 것 중에 제 딸이 얘기하는 자기가 만들어준 게 몇 개 된다 그래. 진짜 그게 맞아요. 아기들의 발달 단계에 맞게 자기 움직임. 아이들이 갖고 노는 움직임에서 이거구나 하고 영감받아서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물리치료학 책이나 나중에 운동치료학 책 그 안에 그런 동작들이 있는 거야. 오,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 애가 이걸 이렇게 좋아했구나. 이렇게 되면서도 그걸 또 떠올리고 또 점검하고 그래서 제가 루틴을 또 만들고 이러면서 이게 웰빙밴드 운동법이 정리가 된 거거든요. 처음부터 완성도 있게 만들어진 이유는 제 아이가 가지고 노는 움직임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2007년도에 우리 1월에 애를 낳고 2009년도에 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크면서 이거를 갖고 놀면서 크는 그 과정, 그거 보면서.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놓고 허리 뒤에 둘러서 무릎에 끼우고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어주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게 바른 자세라는 게 이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른 자세는 뭐냐면, 복근근막, 등허리 근막. 그 부분이 다 연결성 있게 골반적, 횡격막, 그 안에 내장기들 만들어주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밴드가 그런 연결고리를 해줘요. 누구랑? 복행근과 뒤에 복행근에서 우리 엄마들의 몸공부 책에 있어요. 복행근에서 근막적으로 연결돼서 이 요추부에 가서 근막이 연결되는 근육들에는 극돌기에 붙어 있는 다혈근이 있고요. 횡돌기에 붙게 되는
대요근이나 그리고 다른 큰 근육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연결을 다혈근 쪽으로, 중심부로 근막적 연결을 주기 때문에 한결 앉아있기가 편해져. 막 힘을 들여서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 있어도 힘을 안 줘도 적당하게 20% 강도로 근육이 일을 할 수 있어.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물리치료 쪽에 그런 그 도구들, 여러 도구들, 거기에서 다 근전도 실험까지 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이디어로 제가 이렇게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얼마 안 길들이기, 남아서 길들이기. 네, 길들이기 그렇게 하면 거기까지. 되고 이제 부모님 초대하고 저희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뭐가 뭔지 몰라서 오히려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 중에 엄마나 뭐 같이 했으면 싶어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1일차 내용을 어머님한테 본인이 알아서 잘 전달을 해드리고 본인이 부모님과 소통을 하는 시간으로 저는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잠깐. 제가 드리는 내용을요, 그냥 다 퍼날라도 돼요. 막 가져가서 퍼날라도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거를 알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본인이 더 성장이 돼요. 그런 거고, 또 저는 또 이 방에 있다 보면 선생님이 뭐 이런저런 자료를 주고, 선생님이 무료로 하고 있는 도서관 프로그램 이런 안내도 있으면 그런 것도 저는 기회가 되면 정말 공부해보면, 왜냐면 머릿속에 몸의 구조를 떠올리고 이 원리를 알면 움직일 때 더 효과가 저는 좋았거든요.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정말 뭐 이렇게 이, 오, 우 이거 뭐 그냥 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막상 또 해보고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알면서 하면요. 이게 진짜 운동이 제대로 되는데 운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웰빙 챌린지 제 주변 지인들한테 많이 권하는데 막 이렇게 하는 운동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느끼고는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좀 있어서 저도 좀 아쉬운데 그래 더 아프면 오겠지 이러고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운동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만약 이렇게만 일을 하는 사람이면 내 몸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으면 이게 이렇게 되도록 반대로 내 몸을 써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움직여주는 것이 운동인 거지 계속 막 땀 흘리고 막 이게 운동은 아니라는 그거를 좀 알면서 이 그리고 웨빙 챌린지에 같이 진짜 가셨으면 중요한 게 좋겠어요. 오늘 어르신 운동 중에 이거 했어요. 손가락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엎어지션 하는 이 동작. 굉장히 다들 어려워하는 걸 봤어요. 근데 어르신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40, 50대들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지연 선생님 딱 걸렸어. 손끝과 끝을 마주대. 손톱이는 손끝, 엄지 둘째, 엄지 둘째, 엄지 셋째, 엄지 넷째, 엄지 다섯째. 이거를 그냥 하면 계속 이렇게만 하세요. 쭉쭉. 왜 얼음하고 계세요? 이거를 횡격막 호흡이랑 같이 해서 어깨 등자 쪽에서 끌어내리게 쭉 늘리기. 이 상태에서 아, 에, 이, 오, 우 만세 이런 거 있어요. 오늘 밴드를 안 갖고 하는 날이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쭉 늘려서 아, 에, 이, 오, 우. 이건 거야. 이거 할 때 어떻게? 어깨뼈 움직임부터 해줘야지. 횡격막 호흡. 그래서 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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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당. 아, 에, 이, 오, 우 이런 식이에요. 목 뒤에 걸어서 머리털 나는 끝부분, 내 머리통 잡고 있는 경추 1번.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이 예스 움직임. 경추 2번에서 노우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얘네들이 잘 풀려야 어떻게 해요? 뇌를 싸고 있는 근막과 내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의 연결성 부드럽게 일어날 수 있고 내 신경계가 활성화되는데 너무 도움이 돼요. 이거를 여기서 어떻게? 이때는 딱 요때만 내가 입을 벌리라 그래. 턱관절. 얼마나 시원한지. 이거를 제가 음악 중에 제가 1분짜리들이 다 대부분 음악에 있는 거를 잘라서 넣었어요. 풀 영상은 엄마들의 몸공부 유튜브에 다 있는데
이태원 클래스에 있는 시작이라는 음악에 딴딴딴 따라란 따라란 이거 하는 거에도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경추의 1, 2번에서 움직임이 잘 일어나야 되거든요. 감각 수용체들이 잘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딱딱하니까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기는 딱 굳어있고 이거 무슨 인형 있잖아. 이런 인형 있잖아. 이런 움직임.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부 경추는 익스텐션, 상부 경추 플렉션 돼서 목 커브 잘 일어나면서 어떻게 여기서 움직임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요 머리털 나는 여기에서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그래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또 그 선생님이 강조하는 질 좋은 움직임을 얘기하잖아요. 내 몸에 질 좋은 인풋이 뇌로 쫙 전달이 되면 이게 제대로 해석이 되면은 아웃풋이 좋게 나와서 통증이 아니라 내 몸이 건강하게 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또 그 웰빙 챌린지에 대한 저는 또 아쉬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운동이라 생각하면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지 않나요? 많이들 생각하는데 저번 북토크의 선생님이 그럼 유산소 운동의 뭐 반대말은 그럼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무산소 운동? 우리는 다 산소 상황에서 다 운동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 움직임 모든 게 다 유산소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맞죠, 선생님? 사실은 무산소 운동이 있죠. 스프린트에 숨 안 쉬고 막 달리기를 한다거나 무거운 거 막 들어올린다거나 이런 것들. 그 외에 이렇게 반복적인 대근육 운동들은 다 유산소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의 정의가 뭐죠? 심장과 폐 근육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근육이 아니죠. 내 맘대로 근이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불수익은. 그치. 걔네들을 더 튼튼하게 뛰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뛰거나 무거운 걸 들거나 뭔가를 내가 자꾸 자극을 줘야 걔네들이 단련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꼭 굳이 운동화를 신고 밖에 나가서 만보걷게 하고 달려야 이것만이 아니라 집에서 가볍게 댄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 하는 시대에, 댄스가 예.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을 울리는 음악, 정말 의미 있는 음악들 있잖아요. 그 주옥 같은 음악들의 향연이에요. 지금 코로나 시대만 아니면 진짜 이게 내가 정말 내가 좋아했던 게 공원 에어로빅이었거든. 공원에서 음악 틀어놓고 막 하는 거. 나 그런 거 지금 그 웰빙밴드 갖고 있는 분들 다 오세요. 어느 공원 모이자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막 선생님, 몇 년 뒤에 해요. 그리고요. 합시다. 이제 50분이 돼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하고 빨리 끝마칠게요. 사실 엄마들은 뭐 제주에서 달링하버 제주가 아주 멋있는 곳에서 춤을 출 생각이 아니었어요. 정말 어색하게 삘 받았어. 그거를 아니 삘 받았다기보다는 거기에는 엄마들이 뭔가가 교감이 통하면서 그 무대로 올라가래 나보고 무대가 아니라 그 의자 위로 올라가래.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좋았어요. 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이요.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자기 몸을 흔들 수 있는 우아하게 그런 문화가 우리 같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이 말씀 그만하셔야 드릴게요. 되는데. 요가를 좀 해보세요. 이러면 저는 유연하지 못해서 요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해보세요. 저는 리듬 감각이 없어서 그 댄스 같은 거 안 돼요. 뭐 안 돼요. 저는 이래서 못해요. 저는 이래서 못해요. 아유, 못하려면 이유 너무 많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니, 유연하지 못하니까 요가를 해보라는 거지. 호흡을 뱉으면서 어떻게 자기 몸을 조금씩 밀당밀당 늘려가는 요가라 그러는 게 막 모양을 막 이렇게 막 만드는 이게 너무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나를 느끼고 뭔가 몸을 자기가 이렇게 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너무나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운동 지도하시는 분들이 이걸 너무 포장을 그렇게 해놨어. 그리고 필라테스? 배에 힘주고 막 이렇게 딱 뭐 해가지고 딱 이거야? 아니거든요. 컨트롤러즈예요. 내 몸의 협응. 나를 느끼고 거기에 맞춰서 나의 감각을 느껴가면서 아웃풋을 잘 만들어내는. 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을 모르고 제3자, 그러니까 중간자, 전문가라고 하는 선생님이 멘트 주는 대로 이게 아니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본인이 자기
그게 있어야 돼. 그렇게 하고 어떻게? 현명한 선생님을 만나서 제대로 공부하고 계시는 소통 과정에서 공부해 나가는 과정으로 운동 선생님을 만나셔야지 절대 그냥 질문하지 마세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세요. 하는 곳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당부예요. 22일, 1일부터 시작이고요. 저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안 그럼 선생님 혼자 계속 얘기하신다. 계속 얘기하시죠. 이지연님. 기존에 하고 있는 운동 병행해도 되나요?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요가 같은 것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고 있는데, 같이, 그러니까 웰빙 챌린지는 챌린지대로 하고, 평소에 하던 뭐, 달리기나 뭐, 운동 같은 거 같이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되죠. 이것만 하는 게 웰빙 챌린지가 아니고, 웰빙 챌린지는 웰빙 웰빙감을 챌린지는 느껴보자. 웰빙감을 이거조차 안 되는 느끼자 사람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골반적 근육이 잘 이완만 돼도 나의 인지, 그러니까 뇌의 기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 서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선생님이 기존에 하시던 것들을 좀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매일매일을 새로 깨어났다라고 생각하자고 했거든요. 어떻게? 지구 중력하에 내가 처음 노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몸을 써보자는 거죠. 목을 가누고 팔꿈치 지지하고 손바닥 지지하고 내발기기하고 그리고 무릎 쓰고 그리고 섰단 말이에요. 그 스쿼트의 과정. 그거 없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침에 그냥 아침이다 빨딱 이잖아요. 아니면 억지로 나를 막 하고 그게 아니라 살랑살랑 리듬감 있게 그 시간부터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그 시간부터 질 좋은 움직임으로 될 수 있게 호흡과 함께하는 걸 경험을 하고 참 괜찮네. 제가 운동 약하게 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쵸? 설마 그 1분짜리 1분만 하지 않죠. 저 60분. 제 거 60분 프로그램 나중에 열을 다 하고 나면 받으세요. 웬만한 그 운동 능력 이만큼 있는 그런 선수촌 가서도 선수들이랑도 막 뛰고 막 이래 봤거든요. 못 따라요, 저. 그만큼 이 강도라는 게, 느낌이 달라요. 원심 수축, 그리고 플라이오메트릭적인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까지 엄마들의 몸공부 책에는 제가 다 기록을 해놨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어려워들 하시고, 그래서 더 북토크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같이 보시면 좋아요. 책이랑 제가 북토크 중강연 같은 거 이렇게 무료로 하는 거, 그리고 웰빙 챌린지, 그리고 여력이 되면 클래스 101, 클래스 101에는 정말 이론적인 걸로 해서 하나하나 동작 하나하나 제가 다 시범 보여드렸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조금씩 같이 병행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또 질문이요? 한 예로 제 주변 지인은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 웰빙 챌린지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는 이제 몸에 대한 그 두려움을 없애고 서핑에 도전해서 웰빙감 넘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바라는 게 저희 웰빙 챌린지의 그거 마음이에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어. 막 마음으로만 머리로만 생각한 거를 해낼 수 있게끔 살짝 이거 있잖아요. 그 정도. 그 정도의 느낌? 자기 감정. 하고 싶어. 해보자. 알아차리는 거. 할 수 내 있게. 몸이 얼마큼 할 수 있을까 알아차리고 웰빙감 느끼기. 그 정도의 느낌. 지금은 또 지금 우리 다 8월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죠. 오픈 채팅방에. 거기 8월 그 방에 제가 오늘 좀 영상을 뭐 여러 가지로 올려놓을게요. 우리 북토크에서 나눴던 얘기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했던 도서관 강의, 뭐 이런 것들, 시간 되는 대로, 언제 들으시면 좀 막 정색하고 보시라는 게 아니라 설거지 할 때. 저 설거지 할 때, 그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뭐 유튜브 같은 거 듣거나 보거나 하기에도 좋고, 그럴 때 그냥 흘려 들으세요. 흘려서.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막 무슨 스캐플라 뭐 이런 막 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냥 흘려 들어요. 그걸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알려고 하는 순간 못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래요. 저도 전공책을 볼 때 그림책으로 봐요. 훌훌훌훌. 가볍게 봐야지. 내가 이걸 완전히 정복하고 말 거야. 이렇게 되면요. 나 때문에 나가 떨어져요.
절대 공부건 운동이건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랑살랑, 한량처럼. 그냥 오늘 잠깐 봐주자. 나 오늘 딱 3분만 볼 거야. 아니면 뭐 10분만 볼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책을 피면, 다가 이렇게 삘 꽂히면 뭐 몇 시간. 이렇게 되면 다행인 거고, 내가 오늘은 이 책을 내가 이만큼 다 볼 거야. 뭐 이거 다 끝내야지. 이건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하던 짓이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성문을 어디까지 볼 거야. 맨투맨 어디까지 볼 거야. 아마 성문 그 세대가 아닌가? 이런 거 하다가 많이 우리가 지치고 자존감 낮아지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해가지고 내가 나의 페이스대로 요만큼 해서 성공의 기쁨을 나한테 주는 거. 공부건 운동이건. 저희가 웰빙 챌린지에서 봤던 기적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자면, 제가 아는 지인분 유방암 사기였던 분이 웰빙 챌린지를 하고 많이 좋아지니까 주변 유방암 요양병원에 같이 계셨던 지인분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웰빙 밴드를. 이 웰빙 밴드랑 웰빙 챌린지를 알려줘서 그분이 또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작가님이 블로그의 기록을 너무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설득이 됐겠죠, 그 사람한테. 이게 좋아, 무조건 해봐, 이게 아니라. 왜냐면 사람도 판단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고는 여기 합류를 하셔서 이렇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9일차에 이렇게 누워서 팔을 위로 올리는 게 많이 힘들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남겨놓고, 근데 그걸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울에서 북토크를 할 때 지방 사시는 분인데 한번 와보시라 해서, 그러니까 웰빙 챌린지로 몸에 대한 어느 정도 움직임과 감과 본인 몸을 인지하는 게 있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걸 할 수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북토크에서 너무나 신기하게 만세가 됐다고, 평상시에 옷을 입고 벗고도 힘들으셨는데, 근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호흡과 함께 움직임을, 어디를? 아까 얘기했던 스캐플라, 어깨뼈, 그 움직임부터 해줘서 어떻게 근막적인 이완을 먼저 해주고 동작을 해나갔던 거거든요. 다 근거가 있는 운동 치료 방법이에요, 사실. 근데 이걸 치료라는 것은요, 치료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운동을 지도한다는 것도 운동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변화는 각자 그 사람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사람이 뭔가를 깨닫지 못하고 동작만 흉내내는 건 절대 그런 변화를 일으키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조금만 공부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딱 챌린지 소개하고 이렇게 멋진 거예요. 이거 하기만 하면 이거 다 좋아져요. 하고 여태까지 좋아진 사례만 쫙 나열을 해도 솔직히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홍보하고 막 사람들한테 으쌰으쌰하고. 아니에요.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걸 내가 제대로 인지하고 느끼고 내가 해내지 않는다면 절대 그런 일은 나한테 안 일어나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하실 것 같고 이제 3시가 됐어요, 선생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홈트. 애기가 저렇게 그러면은 엄마는 행복해야 되죠. 그쵸? 첫 달은 구경하시고 대신 다음 달에는 10일을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질문. 없으신 것 같아요. 3시가 됐어요. 해봐 먼저 나가. 아니, 나가고 싶어서 아니라 모두들 이제 그만 나가고 싶어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설명은 다 끝났고요. 질문 더 하셔도 되니까 조금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더 해주시고. 저 쌤 아니고 그냥. 저 질문 있는데요. 그 지금 제가 일단 신청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방은 그 8월 몸 공부 방인데, 네, 웰빙 챌린지 방이 따로 있는 건지 그냥 여기서 진행 같이 하시는 건지. 왜냐면 참가비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게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웰빙 챌린지는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이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뭐를 자꾸 조금 만들다 보니까 너무너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몸 공부 그 북토크 전체 100몇 명 모여 있는 그 단톡방에도 들어와 계신가요? 아니요. 8월에만 그 단톡방은 또 요청해 주시면 그 단톡방에도 또 모실 거고요. 엄마들의 몸 공부 8월은 뭐냐면 요번 주 일요일에
8시부터 아니, 10시까지 밤에. 골반저 진행되는 관련돼서. 골반저에 관련된 거. 네네. 그 4만 공부요. 원인데 네네. 공유하면 2만 원 해주는 네, 그건 거고. 감사해요. 그 네. 이제 그래서 시간이 들어왔고, 예. 공부를 정말 그건 도움 많이 돼. 조금 전에 웰빙 말씀드린. 챌린지는 그냥 2만 원 내고 매월 10일 동안 하는 거예요. 거의 끝에. 그렇게 그 방이 하고 따로 있는 거죠, 웰빙 네, 챌린지는. 따로 있어요. 따로 신청하셔야 되고요. 아, 네네. 중요한 건 웰빙 아, 네네. 챌린지는 이렇게 소통 계속 하시면 그 다음 달에는 안 내세요. 10회 인증돼야 돼요. 10회 인증되면 네네네. 네, 계속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네네. 수 있어요. 이거를 왜 이렇게 하냐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눈팅만 하고 그냥 보고 넘어가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본인이 스스로 액티브하게 뭔가를 해봤을 때 우리 한지연 선생님이 최고로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7월에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다들 너무 휴가고 힘들어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장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한지연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이러면은 안 켠다고 휴대폰을 화면을 진짜. 아니야. 우리 한지연 선생님은 하실 거야. 네. 갑자기 떨리네요. 제가 7월에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저는 원래 필라테스랑 요가 강사인데, 동작 밴드로 했을 때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불편한 부분에서 약간 힘든 부분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냥 밴드로 같은 동작을 했을 때는 못 느꼈던 부분이라서, 아, 내가 왜 이러지? 나는 그래도 강사인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자꾸 나랑 소통하는 연습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밴드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도 몰랐던 부분들의 부족한 점들, 그리고 호흡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또 그거를 내가 느낀 걸 이제 센터 가져가가지고 회원님들한테 이제 감아서 시키고 했을 때, 그냥 했을 때 못 느꼈던 분들이 인지를 하기 시작하니까 저는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더라도 그냥 이제 처음에는 영상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 점차 내가 인지하는 범위가 커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실 거고, 잘 못 느끼셨던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시작이 되실 거고. 네. 이렇게 멋지게 아니, 말씀해 저는 주실 웰빙 줄 몰랐어. 두 개가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밴드 사용법, 길들이는 법을 알려주신다서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일요일 거는 물론 이제 운동법을 가르쳐 주시기는 하지만 그래서 웰빙 챌린지인가, 왜냐면 제가 신청했던 건 8월 공부하는 거였는데, 물론 웰빙 챌린지도 따로 신청하려고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그게 약간 헷갈렸는데 정리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거를 줌을 막 이방저방에다 지금 일단은 막 다 뿌렸어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막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 엄마들의 몸공부 그 시간은 실습이라기보다는 정말 떠올릴 수 있는 공부 시간으로 전문가분을 또 모시기도 했고요. 이 웰빙 챌린지는 뭐냐면 정말 자기의 도전이에요. 본인의 도전. 열흘 동안 정말 자기를 느끼는 시간. 최육수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실래요? 마이크 켜졌어요. 아우, 네, 몸이 안 좋은 상태여서, 좀 이렇게 찾다 보니까, 내게 필요한 걸 찾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됐어요. 누구 소개도 아니시고요. 혼자서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요, 유방암 하는, 꼬미 선생님? 꼬니 선생님. 그분이 하시길래 찾아봤더니 여기까지 성사가 됐네요. 아우, 너무 반가워요. 제가 네. 사실은 햇반님 동생이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림프순환 유방암, 암 환자, 암재활 쪽으로는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 해서 좀 인정을 많이 받아서 많은 선생님도 물리치료 인정해요. 선생님들이 제 강의를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클래스 101 그것도 사실은 안병동에 있는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많이 그 강좌를 들으시는 클래스예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암 환자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외로워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많이 제가 피드백을 바로바로 올라오면 바로바로 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제가 그냥 저랑 둘이 하는 거랑
저는 그걸 알거든요. 그룹 운동의 효과가 뭐냐면요. 나랑 수준 비슷한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계속 선생님한테 1대1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죠, 학습 중에? 그렇지 않아요.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거에서도 배울 수 있고요. 나랑 수준 비슷한 사람 실수하는 걸 보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웰빙 챌린지가 너무 힘들지만 사실은 진짜 힘들거든요. 힘들지만 이거를 계속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래서 하게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제가 혼자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7월에 정말 재미있었던 게 제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가지고 답변을 한 몇 시간을 못 해드린 딱 그 공백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에 서로 여태까지 했던 챌린저들이 서로가 답변을 해줬는데 답변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감동이었죠. 2월부터 2, 3, 4, 5, 6, 7월, 6개월을 해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최일숙 님도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래요. 화이팅! 네. 나가신 분들은 편하게 나가셔도 됩니다. 네, 편하게 나가세요. 그리고, 저도 할 일이 태산이어도 저는 이렇게 들어오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요. 좀 질문을 좀 더 받고, 그리고 마무리를 질게요. 시간은 1시간 저는 정도 생각을 했지만. 웰빙 챌린지 신청하신 분들이 각각의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이번 챌린지를 하게 된 사연이 어떻고 뭘 얻고 어떤 부분을 해결하고 싶어서 왔는지 그런 것도 지금 개별적으로 진짜 이건 2만 원 이상의 값어치가 될 것 같은데 저는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음,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려고 하고요. 저는 사실 이번 주제가 너무 저한테 많이 와닿았고, 그러니까 저는 자연출산으로 아이 2명 다 낳았고요. 근데 이제 큰 애는 17살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고 작은 애는 9살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나는 괜찮아. 이렇게 요실금 이제 어른들 계시다 그래도 남의 얘기야 이랬는데 제가 작년에 점핑방을 갔었거든요. 그 큰 점핑방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약간 생리 직전이어가지고 이제 생리대가 다행히 있었는데 요실금을 경험을 한 거예요. 너무 충격이 크더라고요. 이게 평소에 그냥 걷고 뛰고 조금 줄넘기 하는 정도에는 못 느끼다가 이게 큰 점핑을 하니까 이 몸이 훅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이 컸고, 근데 그 충격 때문에 그랬는지 그 이후에 계속 되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탄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심하게 재채기를 한다든가 그럴 때 이제 실금이 좀 있더라고요. 심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있었고, 제가 이제 왼쪽이 전반적으로 몸의 균형이 떨어진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살 대학교 졸업반 때 이렇게 버스에서 내릴 때 발을 콱 잘못 짚어가지고 왼쪽 발목에 이렇게 심하게 골절은 아닌데 이렇게 접질렀다 그러나요? 그래서 반깁스를 한 달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반동해서 다른 쪽을 더 쓰거나 좀 불균형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아이 낳으면서 이제 몸이 약해지니까 그게 더 심해지고 그 다음에는 큰애 낳고서는 왼쪽 손목이 지금 좀 나아졌는데 이렇게 짚지도 못할 만큼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걸로.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운동하면서 이제 찾아와 봤고 몸살림도 했었고 요즘 SNP인가 그것도 좀 해봤고 이렇게 몸에 근막도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는 해봤는데 그 말씀하신 이렇게 그냥 책을 그래서 이제 저는 외국에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다 공수를 받고 이렇게 해서 막 읽어보면서 이게 맞긴 한 것 같은데 그 운동이 어떻게 적용돼서 나아질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그 밴드는 아직 오늘 붙여준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친구가 그래서 주문을 해가지고 받았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오늘 붙여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발 모아서 이렇게 양쪽으로 하는 거 보면 이 시팅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네네. 그래서 엉덩이 부분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알겠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좋아질지 좀 되게 궁금하고요. 그래서 몸 공부도 신청은 해놨지만 이제 8월 웰빙 챌린지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제 상담하고 코칭하는 사람인데, 그 선생님 미주신경 얘기하시는 게 저는 너무 확 와닿았어요. 제가 공부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미주신경과 심리적인 굉장히 연결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주신경을 활성화한다라는 그게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게 또 그럼 어떻게 이렇게 몸과 마음이 연결돼서 움직이는지 되게 궁금해서 제 몸을 낫게 하고 싶은 마음, 그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이 같이 연결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궁금하고
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 봐. 카메라 켜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그 보석을 만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또 이렇게 아까 요실금 이런 얘기를 하면은 8월엔 또 요실금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정보의 그 방향성이. 그쵸. 막 그렇게 제가 막 가게 돼요. 이제 막 이렇게 꽂히는 거야. 막 논문 다 뒤지고 자료 뒤지고 막 다 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막 이렇게 흐름이 있는 게 뭐냐면 해버님 남편이 그 오줌을 잘 소변을 그 전립선 비대인 것 같다고 딱 그때부터 자료 막 해가지고 이제 이게 찾아보니까 40대 남성들한테도 굉장히 심각한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걸로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 다 모든 것들이. 내장기잖아요. 내장기 생식기. 그쵸? 그걸 누가 받치고 있어? 골반조가 받치고 있고 근막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고 이 미끄덩 이 미끄러지는 슬라이딩 스르륵 스르륵 움직여지는 거지. 근육의 힘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가 움직임이 일어나는 게 그냥 밖에 있는 이 모양이 아니란 말이죠. 이 안이 비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쪽에 감각 수용체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 감각이 다이렉트로 내려갈 수 있는 게 가장 빠른 통로가 미주신경. 미주신경, 감각신경을 80%나 갖고 있대요. 그래서 내 내장기가 이렇게 거의 우리 뇌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요즘에 프로바이오틱스 뭐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고 막 그렇게 먹는 거에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 얘네들이 움직이지 못하면 끝이에요. 하고 있으면서 먹는 것만 계속 먹으면 뭐 어쩔 거냐고. 어떻게 잘 먹어주고 살랑살랑 해서 얘네들을 잘 다스려주는 이게 저는 마음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자꾸 해서 이렇게 온 거고요. 대부분의 정말 참 멋진 분들 보면은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러신 분들 보면 삶에 너무나 어려움들이 많으셨더라고요. 그거를 다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본인이 느끼면서 하나하나 간 것이지, 이런 것들이 어느 누가 이거 믿으라고, 믿어야 된다고, 이건 이거라고, 이런 걸 쫓아가는 거는 저는 아무리 그게 진리일지언정,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것도 강요를 안 해요. 이런 거예요. 하고 솔직히 말 한번 들어온 다음에 그냥 계속 데리고 가도 돼요. 이게 돈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웰빙 챌린지는 사실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자꾸 이걸 뭔가 턱을 만들어 놓냐면 본인이 노력을 해야 돼. 그러면 해보라고. 안 하면 안 되니까. 조금 더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조금씩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 박나혜 선생님 카메라 켜주셨는데 나 말 걸어야지. 선생님 인사. 선생님 말씀 같이 나누고 이제 마무리 지을까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부산에서 일하고 있는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산전산후 요번에 마지막으로 신청하신 분? 네, 맞아요. 어젠가? 네, 어제, 그제. 그랬구나. 반가워. 진짜 오늘 잘 들어왔네. 네, 지금 미들타임이라 수업이 없어서 짬나서 들어왔습니다. 네, 이런 산전산후 쪽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네, 많았는데, 이제 조금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서, 네, 찾아보다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 요번에 내가 부산까지 가니까, 그때 네, 부산 실습으로 처음 잘 오시는 만납시다. 건가요? 부산을 왜 처음 가겠어요? 아니시죠. 교육으로. 보통 그렇게 제가 막 지도자 전문가 강의를 제가 막 주도적으로 하진 않아요. 어디서 이렇게 네. 불러주면 가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오프라인 실습을 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쪼갰어요. 줌 강의 먼저 하고, 서울, 천안, 부산 이런 식으로 해서 한 7명 정도 모일 거예요. 네. 그런 거 왜 하냐고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그래서 좋으니까 여행 삼아 겸사겸사. 그래서 또 거기 아는 지인한테 거제 라마다 그쪽에 거기 가서 네.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지인한테 부탁해가지고 프리다이빙 할 거예요. 그렇죠. 10월에. 네, 좋은 계획입니다. 선생님, 저 스쿠버 다이빙 네. 강사 경력 25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 나를 잘 몰라. 그리고 나 수영 강사 되게 오래 했어요. 에어로빅 강사도 그렇고 요가 강사도 그렇고 나이가 많다는 얘기지.
저도 스쿠버 하는데 저희 응. 남편이랑 저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응. 저희의 결혼을 유지시켜주는 게 스쿠버 다이빙입니다. 버디를 좋겠다. 다녀야 되니까. 좋겠다. 정말 좋겠다. 진짜 왜냐면 이게 버디를 다녀야 산소 되니까. 공기 떨어지면은 막 이렇게 남편이 이제 막 이렇게 하면 돈 줘. 이렇게 물속에서 얼마 줄 건데. 막 그리고 자기 옥토퍼스 물려주고. 너무 괜찮다. 그쵸. 근데 우리 근데 남편은 나보다 예전에는 공기를 남편, 줬어. 왜, 아까 저도 남편이 예전에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 열심히 다닌 거예요. 혼자 다이빙을. 그래갖고 와. 지금은 저보다 이제 그 사람 더 잘하니까 이제 저는 어드밴스까지만 했고 그 사람은 이제 레스큐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공기를 덜 쓰더라고요. 이제 좀 열심히 트레이닝이 되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공기가 진짜. 모자라서 내가 막 어. 이러면은. 아, 근데 재밌긴 해요. 근데 프리다이빙 하신다니까 너무 궁금하네요. 저도 나중에 이제 프리다이빙도 하고 싶네요. 시작했어요. 네. 사실은 선생님, 아, 이거 호흡의 기술이라는 이 책 있잖아요. 이거 제가 강추하거든요. 네네. 여기에 제가 그것도 생각했던 부탁해야겠네, 한국에. 제임스 네스터의 호흡의 기술 이렇게 해서 제가 엄청나게 이 책을 홍보하고 북토크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거를 이 작가가 뭐냐면 그냥 작가예요. 이 사람이 뭘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냐? 프리다이버들을 기록한 책으로. 그리고 나서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 호흡을 예전부터 호흡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다 추적 관찰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읽는 순간, 딱 이게 거의 끝이 갔어. 프리다이빙을 해야 되겠어. 딱 4월이었어. 4월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 수영장을 알아봤더니 수영장엔 사람이 바글바글하대. 코로나로 너무 무서워. 안 되겠다. 제주도를 가야겠다. 햇바님이 제주도에 있거든요. 제주도 바다에 4월에 들어간 거. 얼마 추워 죽는 줄 알았어, 진짜. 그랬는데, 하여간 그 스토리는 나중에. 아무튼, 선생님, 저를 자꾸 만드는 이런 모션을 만드는 건 emotion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고, moved, 감동받고, 이게 계속 저를 이렇게 추진하는 원동력이거든요. 오늘 또 미주신경 얘기 나와가지고 선생님 어땠어? 지금 완전 난리 났어, 지금. 딱 선생님, 보니까. 선생님, 제가 이거 하나. 선생님이 미주신경에 완전 꽂혀 있는데 이지연님께서 미주신경 얘기를 해서 지금 지금 완전히 지금 사실 난리 제가 난 거예요. 제가 미주신경을 처음 듣게 된 거는 한 4, 5년 정도인 것 같은데, 사라 페이튼이라고 비폭력 대화에서 트라우마 치료하시는 선생님 계세요. 근데 그때 그 트라우마가 이제 그 편도체에서 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이게 그 애기 그림 그리시면서 이 미주신경이 그것과 다 연결돼 있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진짜 요즘 저도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재밌는 게 몸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몸에 되게 무지하고 몸을 사실은 되게 천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따 몸이 뭐 여러 가지로 살면서 힘들면 1번으로 몸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계속 돌보는데 몸은 이제 1번으로 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작년에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아, 내가 힘이 들면 몸을 일단, 그러니까 몸이 살만하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돌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서 작년 8월에 너무 몸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정말 안 돌봐줘서 너무 미안하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하고 대화를 하고 다시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 몸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하냐. 근데 그래서 미주신경.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음을 돌보는, 물론 마음이 몸을 어느 정도 해주긴 하지만 또 사실은 감각 수용은 몸이 훨씬 뇌로 신호를 많이 보내잖아요. 선생님 더 잘하시겠지만. 그래서 이 몸을 돌보는 게 결국 마음을 돌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저도 정말 많이 깨닫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웰빙 챌린지나 웰빙 수업, 그리고 또 임상원 선생님 수업을 이렇게 제가 또 만나게 된 건 제가 진짜 몸과 마음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미주신경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바로 느낄 수 있는 방법. 이 책에 있어요. 입을 다물고 코를 들이마시고 코를 내쉬는 거예요. 코를 내쉬는데 계속 코를 내쉬면 이 진동 감각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더 긴 숨을 내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다시 코를 들이마실 때 횡경막의 후면부까지 활성화되면서 폐가 그 접혀져 들어가 있는 부분이 미끄러져서
쫙 펼쳐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 번역한 에릭 플랭클린의 호흡이라는 책, 리딩이라는 책에 아주 그림으로 영상으로 표현이 잘 돼 있어요. 그림으로. 그것이 바로 미주신경 활성화에 아주 왜 미주신경이 확실하게 된 것은 횡격막의 후면부의 분지를 틀고 있고, 그리고 식도와 같이 흉추 10번 레벨 정도에서 구멍으로 아래로 내려가서 내장기까지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또 의견이 분분한 게 그 밑에 골반뼈까지도 지배한다, 아니다. 생식기. 이거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어쨌건 이런 방랑하는 신경이 어디?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다. 목과 가슴 스트레칭, 그리고 횡격막 호흡. 그런데 이때 코로 내쉬는 거를 우리는 잘 모르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경 치료 하시는 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알았어요. 보바스 치료하는 소화물리 치료 선생님이랑 톡을 하다가 코로 호흡하는 거 원래 그렇게 강조했었어 너희들? 그랬더니 누나 그거 몰랐어? 나 몰랐어. 진짜 그랬어요. 이건 저 실화예요. 보통은 어떻게 해요? 코를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이 정도 얘기하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목을 스트레치 쭉 하고 할 수 있는 근데 최유숙님 네, 이러니까 카메라야. 다시 목을 뒤로 한번 이렇게 스트레치 해보실까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왜요? 돼. 너무 많이 하시네요. 그거를 보세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부분에서의 움직임이 안 나오니까 어디서 움직임이 나오냐. 여기서 뒤로 꺾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뒤는 뒤로 가고요. 움직임은 어디서 일어나야 돼? 위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경추를 보호하고 좋은 움직임,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근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움직임이 돼요. 목을 스트레치 한다 그래서 어떻게 이 아래쪽 경추 가지고 막 뒤로 이렇게 젖지. 이건 아니고요. 뒷목, 여기 아래 경추는 뒤로 밀어주고, 하부 경추 그래서 신전이라 그래요. 상부 경추 하부 경추 신전, 상부 경추 플렉션. 턱 살짝 여기에서 어떻게? 이런 움직임. 여기서 나딩, 예스, 그리고 노 움직임이 위에서 일어나게. 이 아래쪽에서는 잘 버텨주기. 네, 그거예요. 이렇게 저는 피드백을 바로바로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제 거 사진만 잘라가지고 이거 영상 제가 녹음된 거라도 전달이 될 수 있게 노력해 볼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큼 하세요. 얻어가는 웰빙 챌린지가 되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